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남녀 3명 간의 말다툼이 벌어진 건데요. 남성은 급히 차량에 올라타고 여성은 막아섭니다. 그러자 여성을 차에 매단 채 그대로 출발해버리는데요.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연 제보 좀 주목해 주십시오. 정말 50대 가족분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보를 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자, 15년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네, 얘기 보고 읽고 정말 속에서 이렇게 열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제보자 50대 여성이고요. 15년 전에 가족끼리 다 이제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누가 갑자기 문을 막 쾅쾅쾅쾅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회사 동료가 온 것 같다 그러면서 문을 확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여자 비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나가봤죠. 그랬더니 문 밖에 큰딸이 지금 아이가 2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큰딸이 다녔던 유치원에 교사가 와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제가 이 아이 아빠랑 남편분이랑 바람 피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데 이 제보자께서는 그때 또 게다가 셋째를 임신했고 막달 바로 직전이었다 막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 교사가 이 제보자가 이렇게 배가 부른 걸 보니까 갑자기 째려보면서 막 이성을 잃고 달라들었고 그때 겨우 10살 된 큰딸이 엄마를 지키겠다고 그 선생님을 막아내자 본인의 제자였던 딸마저 확 밀쳐서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그러니까 남편이 딸의 선생님, 유치원 교사랑 바람이 났다? 네, 내연녀가 남편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직접 불륜을 폭로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날 내연녀와 함께 집을 나간 뒤에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여성은 홀로 셋째를 낳은 후에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 출산한 여성이 새 자녀를 잘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통해서 남편에게 생활비를 좀 달라고 말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는데 얼마 뒤에 남편에게 충격적인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셋째가 정말 내 자식이 맞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아이고. 또 돈을 못 주겠으니까 이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은 당신 아이가 맞다고 거듭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결국 눈물을 머금고 유전자 검사를 한 뒤에 세상에. 친자 확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새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 교수님, 그런데 이 남편이란 작자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모든 걸 포기하고 외벌이로서 아이들 3명을 갖다가 키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남편이 그런 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이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시아버지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하루는 바로 갑자기 시어머니가 애기야 오늘은 그냥 들어가서 쉬어라. 이렇게 약간 강요하다시피 해서 이 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집에 가는 척하면서 몰래 바깥에서 숨어 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남편하고 내녀가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하고는 서로가 내통을 해서 도착하는 걸 알고 미리 며느리를 갖다 집으로 보낸 건데 그러네요. 이 시어머니라고 하는 사람도 그러면 못 씁니다. 아들을 때려잡아야죠. 그런데 지금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남편과 내연녀를 붙잡고 얘기 좀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당황했겠죠. 무시하고 가는데 차에 올라탔고 이 여성이 이제 차량 창문에다가 팔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붙잡으려고 했는데 설마. 그대로 차가 출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에 팔이 낀 상태에서 차량에 끌려가던 이 여성은 큰 부상을 입었고 결국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양육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이혼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데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집에 시집을 가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때 저 남편이란 작자 고소했어야지. 그렇지만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기 싫었고요. 또 만약에 고소해서 뭐 살인 미수 이런 게 된다면 아이들이 또 고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혼만 하고 양육비 받는 거 조건으로 고소는 하지 않고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 남편 예.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를 않고 있었고요. 이 연락이 두절돼 버렸어요. 몇 년간 깜깜무소식이었는데 어느 날 고등학생 딸이 SNS 보다가 전 남편의 계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름 석자 걸고 이 사람
고급 골프, 고급 아파트 살면서 골프도 하고 화려하게 살았다 하고요. 심지어 내연녀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그 유치원 선생 예. 다른 여자하고 재혼한 뒤에 아이들하고 또 단란한 일상을 꾸리고 살고 있었다고 해요. 세상에.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니까 다음 날 계정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또 빈소에서 있었던 그 여자랑은 헤어지고 또 다른 여자랑 재혼을 그렇죠. 했구만요. 자, 그래서 백다희 아나운서 결국 이 제보자께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거셨다고요. 네, 그런데 재판에서 남편이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전 남편은 나도 돈이 없어서 내일 끼니를 걱정할 정도다 이렇게 억울해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전 남편이 사는 아파트와 차량 모두 현재 아내 명의였고 전 남편 명의 통장에는 단 한 푼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 눈치챈 전 남편은 울면서 꼭 양육비를 주겠다. 대신 양육비를 좀 깎아주면 안 되냐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전 남편은 패소한 뒤에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전 남편은 끝까지 반성의 태도는 없었고 재판이 끝난 후 띄엄띄엄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주더니 또다시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자, 저러면서 자식 셋을 혼자 키워야 됐으니까 온갖 일을 많이 하셨겠어요. 결국 또 암이 걸리셨답니다. 말기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에도 남을나라 15년 밀린 양육비. 일단 박 변호사님이 이거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자, 양육비 판결조차 다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다른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육비 이행원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압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급여 받는 게 있다 그러면 통장 같은 걸 압류해가지고 아니면 회사에 얘기를 해서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운전면허를 뭐 정지시킨다든지 출국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 교수님, 왜 이렇게 이 약자만 지금 말기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듣기로는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수모도 당하고 아이들 양육비도 받지 못하면서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스트레스의 제일 그 마지막 그 단계에 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암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남의 집 딸 데리고 와서 피눈물 나게끔 하고 자기 새끼들 다 버리고 이 상황에서 나중에 양육비 깎아달라? 글쎄요, 지금 15년 전에 50대라 그러면 이 남성 같은 경우도 지금 60대 후반, 한 70 가까이 된 거로 예상이 되는데 정말 인생이 이렇게 살면 결코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예, 박 교수님, 이 여성분한테 어떻게 상담을 해주셔야 될까요? 근데 이 여성의 사실 이 현실과 삶을 제가 한마디로 감히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이 엄마의 삶은 아빠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숭고한 삶이었죠. 아이들을 위해서 낮에는 식당 일을 했고 밤에는 목욕탕에서 청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락스를 맨날 청소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지금 말기암이 걸리신 거예요. 너무나 이 자식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식들이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아빠가 이제 아는 척하지 말고 연락하지 말자 그러고 끊었다고 하고 이 아빠한테 저는 어떻게든지 좀 양육비를 좀 다 긁어와야 된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도우시고 전문가도 꼭 만나보시고 저희도 어떻게든지 돕고해서 이 아빠를 그냥 두면 안 된다.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어머니께서 어떻게든지 희망을 가지고 자식들하고 건강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전 남편이란 자에 대한 아주 저주의 말씀들을 막 하고 계십니다. 네, 많이 분노하고 계시는데요. KM킴님은 책임감 따위는 없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아나아나 마르치아님 시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배유리님 사연자님 힘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의리!